안녕하세요. 소득보장의 대안을 찾는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타자는 예고해 드린 대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또 무척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에서 어떠한 효과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금을 지급하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있죠. 1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수당도 있고 사회보험도 있고 그리고 사회부조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에 없던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우리 인류 사회에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 제도가 됩니다. 뭐가 다른데? 기존의 소득보장은요, 필요입니다. 우리가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살아갈 때 현금 소득 지원의 필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출생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소득보장 제도를 기존의 복지국가가 개발했고 한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뭐죠? 필요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시민이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지금 아이예요? 노인이에요? 실업을 당하셨어요? 일정 소득 이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필요에 맞춘 소득보장이 작동했다면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월 10만 원씩, 월 30만 원씩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뭐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기존 소득보장 제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이분 일을 하면서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되시는 분한테 소득 지원을 합니까? 이분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소득은 드립니다. 따라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기존 제도와 기본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한테도 준다는 겁니다. 소득과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보장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이 필요할 때 지급하고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일 때는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2050년 인공지능 사회입니다. 모든 로봇가, 모든 기계가 생산을 담당해주고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이 됐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소득도 없겠죠. 그럴 때는 로봇가 만든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 나누어 쓰면 됩니다. 즉 만약에 완전 인공지능 사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소득 지원의 필요를 가지고 있죠. 자기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사회라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완전 인공지능 사회라면 기본소득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을까? 적합한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지식, 빅데이터 등 이런 공유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자산이므로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이걸 교정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토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나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개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동일액을 지급하니까 불평등 체계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더 낸 것보다 많이 받으니까 증세도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한테 주니까 사각지대도 없어질 것이고 간편하니까 복지 행정도 간소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사회에 적합하다 등.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예, 이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논의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이 정치적 에너지를 갖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등장해요. 굉장히 소득보장의 설계는 다른데 브랜드는 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다 모아서 교통정리를 하면 4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기본소득이에요. 완전 기본소득. 예를 들면 1년에 월 100만 원 정도 준다고 쳐봐요. 괜찮죠? 3인 가구면 월 300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600조 원이 필요해요. 올해 중앙정부 전체 총 지출이 600조예요. 당장 가능하진 않겠죠. 따라서 지금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을 낮추어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 그래서 이거를 부분기본소득 혹은 소액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10만 원, 월 10만 원 지급하는데 얼마 드느냐? 1년에 60조 원이 들어요. 올해 150만 명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한 5조 원. 현금으로 기초연금. 지금 한 600만 노인에게 30만 원 드리고 있는데 20조 정도 들어요. 지방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5천만 국민에게 10만 원 지급한 때는 60조 원이 듭니다.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소액인데 이 60조 원이나 들여서 소액을 주는 게 효과적일까라는 논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복지국가에서는 이거를 수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노인수당, 기초연금, 아동수당 혹은 농민수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특정 인구 집단한테 주는 거. 아까 우리 1강에서 봤던 소득보장에서 맨 위에 있었던 사회수당입니다. 즉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이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진영이나 기본소득 진영이냐 다 이걸 주장합니다.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기초연금으로 부르고 저쪽에서는 노인 기본소득으로, 농민 수당으로, 농민 기본소득으로 부를 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논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가 가장 복잡해요.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는 거의 모두가 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뭐냐?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소득보장이에요. 근데 그거의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요. 저기 아프리카, 저기 인도의 빈민불락의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급했더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할 의욕을 갖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빈곤 구제 정책. 이게 사실은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하고 많이 다르죠.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요. 대상이 누구였느냐? 실업부조 대상자들이에요.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한계 취약계층들에게 실업부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옛날에는 70만 원 드리면서 보충성 원리를 적용했어요. 보충성 원리 아시죠? 실업부조를 70만 원 받으면서 딴 데 가서 일을 해서 50만 원 소득이 생기면 실업부조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을 줬어요. 제가 실업부조 수급자인데 근로할 의욕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일하러 안 나가요. 그래서 핀란드 정부가 머리를 썼습니다. 자, 똑같이 70만 원 드리는데
2년 동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딴 데서 소득이 생겨도 그냥 가지세요. 70만 원은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 실업부조 혁신 실험인데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 실업부조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건데 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아까 제가 기본소득의 핵심 특징이 뭐죠?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대상은 실업부조 대상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여기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생계급여도 보충성 원리가 적용돼요. 캐나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실험을 했어요. 딴 데서 소득이 생기면 절반은 소득공제해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절반은 잡지 않겠습니다. 절반은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 근로의욕을 생길까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유형은 사회부조 혁신형인데요. 사실 이런 사회부조의 혁신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진영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당신이 소득이 있어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회부조 혁신형도 이름이 기본소득이지 그렇게 소득보장 진영 내의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사회수당 기본소득도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완전 기본소득은 지금 이룰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의 논점, 우리가 다루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 기본소득, 소액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지국가 진영들도요, 지금은 10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제한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본소득이 등장할 때는 기존의 복지국가 소득보장을 대체하는 이런 취지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 플러스 복지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계급여거든요. 여긴 자기 시장소득이고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올려주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녹색의 새로운 소득 보장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쟁점입니다. 아까 기본소득 옹호론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핵심은 이거죠. 이게 과연 60조 원의 재정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기대할 만한 건가인 겁니다. 즉 지금 공적 국민연금이 있고요. 기초연금 30만 원 받고 실업급여는 180만 원 받고 생계급여 55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1년에 100만 원, 월 8만 원 쭉 깔아주는 거고요. 또 기본소득 단체들은 30만 원 주는 거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모두한테 주니까 사각지대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 사각지대 해결에 두 가지 목표를 잡았죠. 포괄성과 급여 적정성. 기본소득은 모두를 포괄하긴 한데 급여 적정성 기준에 보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요, 조세 기반의 현금 복지 중에서는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습니다. 그죠? 다른 소득보장 제도는 그 필요를 가진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소득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데 이거는 동일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와요. 기본소득의 장점은요, 현행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면서 모두에게 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여러 매력 지점은 있는데 아직 인공지능 사회는 아닌데 이렇게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심한데 동일하게 8만 원, 1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적합할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민수당, 돌봄수당 같은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에서는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부조형 기본소득 있죠? 아까
생계급여나 실업부조 혁신 필요합니다.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보유세나 탄소세에 갖고 있는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데 기본소득이 목표가 아니고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기본소득이어야 될 것 같아. 보유세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얻어서 배당으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수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를 교정과세라고 불러요. 현재의 어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보유세, 국토배당, 그 다음에 탄소세, 탄소배당. 저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 자산불평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런 배당이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뭐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는, 30만 원씩 주는 부분 혹은 소액 기본소득의 적합성이에요. 여기에 이를 두고 딱 두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이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시민 배당으로서 사각지대 없이 시작하자. 그리고 차츰차츰 올려가자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그래도 불평등 사회에서는 필요 기반의 원리를 계속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필요 기반의 원리가 바로 전통적인 소득보장 제도이거든요. 전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엄청난 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 기반 소득보장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기본소득 매력적인데, 근데 재분배 효과는 작아. 필요 기반으로 가고 싶은데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그럼 뭐예요? 사각지대도 해소하면서 소득보장 필요를 가진 분한테 적정한 급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안은 없을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3번 타자, 4번 타자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기본소득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아. 하지만 전통적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가 낼게. 그래서 3번 타자로 신복지체제의 소득보장이 있고요. 4번 타자로 보통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소득세, 음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이 바로 네 번째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은 아마 여러분들 찬반 의견이 갖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논점으로 각각 이해하시고, 기본소득으로 딱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3번, 4번 타자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